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매일 밤 거대한 저택에서 열리는 화려한 파티. 샴페인이 강처럼 흐르고 재즈 선율이 공기를 가득 채우지만 정작 그 파티의 주인은 누구인지, 그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건너편 해안에서 반짝이는 작은 초록색 불빛만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한 남자. 그 남자는 왜 그토록 막대한 불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여자를 되찾으려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황금빛 시대의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집착과 허망한 꿈, 그리고 한 남자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위대한 개츠비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그 베일을 벗겨보겠습니다. 1922년 여름, 젊고 야심찬 닉 캐러웨이는 증권업을 배우기 위해 뉴욕 근교의 웨스트 에그라는 마을에 작은 집을 구합니다. 이곳은 갓 돈을 벌어들인 신흥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바로 옆집에는 궁전 같은 대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바로 신비에 쌓인 백만장자 제이 개츠비였습니다. 닉은 어느 날 저녁 강 건너편 이스트 에그에 사는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 뷰캐넌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스트 에그는 대대로 부를 이어온 상류층의 동네였습니다. 톰은 대학 시절 미식축구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건장하지만 오만한 남자였고, 데이지는 마치 요정처럼 화사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 이면에는 균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톰은 뉴욕의 제해 계곡에 사는 머틀 윌슨이라는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데이지는 이를 알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삶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닉은 그곳에서 골프 선수인 조던 베이커를 만나고 그녀로부터 개츠비에 대한 묘한 소문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닉은 드디어 개츠비로부터 정식으로 파티 초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초대장도 없이 몰려들어 먹고 마시는 광란의 파티장 속에서 닉은 마침내 개츠비를 대면합니다. 개츠비는 예상과 달리 젊고 신중하며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듯한 매력적인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파티가 거듭될수록 닉은 개츠비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조던 베이커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개츠비가 웨스트 에그에 이 거대한 저택을 사고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연 유일한 목적은 단지 강 건너편에 사는 옛 연인 데이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5년 전 가난한 장교였던 개츠비는 데이지와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전쟁이 끝나고 그가 돌아오기 전 데이지는 부유한 톰 뷰캐넌과 결혼해버렸습니다. 개츠비는 그녀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고, 이제 닉을 통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닉의 도움으로 개츠비와 데이지는 5년 만에 재회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곧 두 사람 사이에는 옛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개츠비는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며 데이지에게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합니다. 개츠비에게 데이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과거와 이상향의 결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개츠비는 데이지가 톰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를 원했지만, 데이지는 현재의 안락함과 개츠비에 대한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어느 무더운 여름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폭발하고 맙니다. 개츠비와 톰, 데이지, 닉, 조던이 모인 자리에서 톰은 개츠비의 부가 불법적인 주류 밀매를 통해 쌓은 것이라고
폭로하며 그를 몰아세웁니다. 데이지는 개츠비의 정체에 겁을 먹고 결국 남편인 톰을 선택합니다. 절망에 빠진 개츠비와 혼란스러운 데이지는 차를 타고 돌아오던 중 재해 계곡에서 도로로 뛰어든 톰의 정부 머틀 윌슨을 치고 맙니다. 머틀은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실제로 차를 운전한 것은 너무나 당황한 데이지였지만 개츠비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려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미쳐버린 머틀의 남편 윌슨에게 톰은 그 차의 주인이 개츠비라고 알려줍니다. 윌슨은 개츠비가 아내의 내연남이었으며 그녀를 죽였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다음 날 개츠비는 자신의 저택 수영장에서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한가로이 떠 있다가 윌슨의 총탄에 목숨을 잃습니다. 윌슨 또한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개츠비의 죽음 이후 그의 저택을 가득 메웠던 수많은 파티 손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춥니다. 데이지와 톰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여행을 떠나버리고 개츠비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닉과 개츠비의 늙은 아버지 그리고 안경 낀 손님 한 명뿐이었습니다. 개츠비가 그토록 갈망했던 초록색 불빛은 손에 닿을 듯 가까웠지만 끝내 그가 잡을 수 없었던 허망한 신기루였음이 드러납니다. 닉은 개츠비의 삶을 뒤돌아보며 비록 그의 방법은 잘못되었을지라도 순수하게 자신의 꿈을 쫓았던 그의 열정만큼은 다른 속물적인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다고 결론짓습니다. 뉴욕의 화려함과 비정함에 환멸을 느낀 닉은 다시 고향인 서부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개츠비의 죽음은 단순히 한 남자의 실패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인간의 순진한 열망과 그 순수함을 집어삼킨 냉혹한 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개츠비는 마지막 순간까지 데이지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도 저 멀리 반짝이는 초록색 불빛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믿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개츠비의 초록색 불빛처럼 간절히 원하지만 결코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그 불빛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한가요? 개츠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서늘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계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